오늘 오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명태균 씨가 김재원 씨 얘기를 막 꺼냈습니다. 뭐 사실 뜬금없다고 보기에는 이미 김재원 씨랑 서로 이제 치고받은 것도 있는데 누구 얘기를 할까? 항상 아침마다 이제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니까 오늘 오전에 김재원 씨가 라디오에 나가서 신선집중에 나가서 명태균 씨를 빡빡 긁어놨더라고요. 명태균의 그 여론조사, 이 조작 문제는 윤석열한테 접근하려고 한 흉악한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윤석열은 아무 잘못 없다. 이거 명태균이 자기가 멋대로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여론 조작을 해서 갖다 바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인간은 겁에 질려서 막 지저대고 있는데 빨리 철창에 보내라. 요 얘기를 생방송에서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애완견이고 자기는 묶여있는 개라서 밖에서 이 묶여있는 개라서 김재원 네가 뭘 하냐? 실제로 명태균 씨도 김재원 씨를 긁었죠. 뭐 네가 그 아크로비스타를 가봤어? 코바나 콘텐츠를 가봤어? 난 셀 수 없이 가봤어. 뭐 요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재원 씨도 이에 질세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강아지는 빨리 철창으로 보내야 된다니까요. 요런 얘기를 가감없이 하고 그러면서 요런 말까지 덧붙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구속되지 않으려고 김건희 또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치고 있다. 지금 한마디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어디 건방지게 공갈을 치고 있냐. 검찰은 뭐하냐. 저거 빨리 안 집어넣고 요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빡쳐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너의 새치어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근데 정확히는 말하자면 이제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계속 빡빡 긁어댄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거는 김재원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명태균 씨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진작 깠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하나씩 지금 막 언론 흘러가는 방향들 보면서 슬쩍슬쩍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니냐. 애초부터 이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카톡 사진을 그러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요 공개된 내용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먼저 좀 보시면은 준석 얘기가 나오죠.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일단 이준석 씨 멱살 같이 잡혀서 나온 상황인데 일단 지금 요 내용에선 이준석 씨가 핵심 포인트는 아니니까 일단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고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달라. 내가 너무 난감하다.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이 김건희 씨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저 이상한데 갑자기 막 콤마가 있고 점이 있고 요거 이게 누가 봐도 거의 김건희 씨의 인증마크를 땅 찍은 요런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내가 사과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다. 우리 오빠가 이해가 안 간다. 쥐가 뭘 한다고 떠드냐. 그러면서 아무튼 저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요런 얘기를 이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 했다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페이스북에 분이 안 풀렸는지 요 내용까지 방금 전에 올리는데요. 5살 막내딸이 김재원이 나오는 TV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아빠 감옥에 가 울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내가 김재원을 용서하겠냐. 그러면서 저 카톡 내용을 깐 건데 야,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참고로 그 오빠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딱 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윤석열을 말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얘긴데 대통령실에서는 설마 김건희 씨 친오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슬슬 기고 막 여론 그런 향방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렇게 대응을 하려다가 이제 2번밖에 안 만났다 라고 하다가 이제 되치기를 당했죠. 근데 요 사안에 대해서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거의 무릎 치면 바로 툭 튀어나오듯이 자동 반사되듯이 카톡에 있는 오빠는 윤석열 오빠가 아니라 김건희의 친오빠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냥 사적 대화인데 아니 우리가 설마 했던 방식으로 대통령이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그러면서 매일 6개월 동안 그 21년 6월부터 12월이라는 기간까지 매일매일 저렇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아침에 전화를 만약에 못하면 명태균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낮에라도 전화를 했다. 명태균한테 의지한다. 아니 근데 그 의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저 카톡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니 김건희 씨 친오빠가 도대체 뭐를 그렇게 선거 기간에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 이 해명 자체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여태까지 대통령실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뭐만 하면은 법적 대응한다고 바로 난리를 쳤는데 지금 이 대응도 이상한데 여기서 이준석 씨 장본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대서 저 내용에 나오는 그 시점, 그 정확히 언제 사고 친 건지는 난 모른다. 하지만 김건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저 오빠라는 사람은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 없었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다. 요런 식으로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해서 요런 거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죠. 꾸준히 남천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경원 씨, 뭐 신익규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21년 5월 15일, 16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본인이 그 내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가 멸망할 거라고 당당하게 떠들어댔던 그 내용의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저렇게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참고로 이준석 씨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모르는 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씨알이 안 먹히는 상황이고요. 왜냐? 아니 본인이 뻔히 그 저런 관계를 알았으면서도 김건희가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해서 양두구육을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토마토에서 신인규 변호사랑 같이 토론을 하는데 구육상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씨, 김종인 씨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데, 근데 웃긴 건 또 지금 김종인 씨는 부랴부랴 손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준석 씨는 그 명태균 씨의 말이 대부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저들의 관계는 뭐냐? 나중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사라질 무렵에는 또 다시 저들은 한 묶음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준석 씨는 지금 열심히 태균수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중에 언제 또 본인이 피해자 서사를 써갈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일요일날 오후 3시에 조금 더 자세히 이준석 씨 관련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카톡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가 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터졌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론조작 관련한 내용인데요.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요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한마디로 국힘 그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저렇게 뻔히 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나서 녹취까지 공개가 된 거고요. 명태균 씨의 그 음성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는데 연령, 지역, 성별 이거를 막 맞춰가지고 곱하기 하라 그러고 멋대로 저렇게 조작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2, 3% 정도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명태균 씨의 음성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아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을 넘어서 지금 이제는 여론 조작에다가 그냥 모든 것이 다 조작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2024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난 2021년쯤부터 사실은 그 앞에 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드러난 거는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방에서 여론 조작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10%를 내가 앞섰는데 책임 당원 투표에서 어떻게 23% 가까이 밀리는 그 상황이 발생한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래한국연구소도 그 과거에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처벌을 받은 이력들이 있습니다. 무려 16건의 표본 조작 그 사례도 적발이 돼서 뉴스토마토에 요 관련한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전 이제 핵심만 좀 전해드린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언론이 얼마나 받았으나 봤는데 오전에 좀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금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요 2% 내용, 요것도 지금 막 JTBC를 비롯해서 다른 언론도 열심히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명태균 카톡 공개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 만큼 요 파장이 지금 어마어마해질 상황이고요. 특히 도대체 김건희 씨가 무슨 권한으로 인수위에서 면접을 봐라 마라 하는 건지, 명태균 씨가 또 뭐라고 저걸 또 면접을 보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건지, 그리고 심지어 임태희 씨의 이력서도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 무효 아니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거들먹거릴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 데서도
이게 다 민주당 지지자다, 무슨 좌파 지지자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도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김건희 집어넣어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결국에는 이건 애초부터 당선 자체가 문제다,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런 분노의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웅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내막을 또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정계의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홍준표 시장도 알았고, 김종인 씨도 알았고, 이준석 씨도 알았고, 오세훈 씨도 알았고, 나경원 씨도 알았고, 대한민국의 그 자칭 보수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태까지 그냥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들에서도 또 얼마나 재미를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나라도 일단 살고 보자라는 심리로 막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뻔히 홍준표 시장도 알고 있었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 조작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선거 브로커가 날뛰는 거는 정의에 반하는 짓이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라,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지금 사람들은 그 당선 무효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 절차 자체가 지금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지금 여태까지 모른 척하고, 심지어 경선 때는 그렇게 비판하더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막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저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지?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명태균 씨 그 게이트가 번지니까 나는 이거 알았는데 그냥 문제 안 삼았다? 아니, 이런 얘기를 뻔히 하면서 나라도 지금 살겠다고 저게 할 소리입니까? 당연히 지금 오히려 다급해서 저러는구나, 이런 얘기가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한 기사도 여기저기서 막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홍준표 시장, 그리고 앞서 보셨던 뭐 이준석 씨 등등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막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뭐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태균 수호에 앞장서는 쪽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또 스탠스를 막 바꿔댈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양두구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서 보셨듯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막 대중적 호감이 있다 그러고, 뻔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면서도 저들은 침묵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나와 피해 날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자꾸 시선을 끌고 가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도 지금 막 다급해져가지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계속 본인 해명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대구시 공무원을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자발적으로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더라. 그래 내가 사표를 받았다. 페이스북에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마디로 지금 57만 명의 당원 명부 유출이 홍준표 측으로부터 시작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것도 어이가 없는 말이고, 그리고 왜 갑자기 그 명태균 씨가 나랑 얽히나 보니까 최근에 영입된 마산 출신의 최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비로 여론조사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사표를 받았다. 이거를 상식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그러면서 저 그 최모 씨는 대선 경선 때 우리 캠프에 근처도 안 왔다. 그래 당원 명부 유출 그 얘기 하지 마. 그 가당치 않은 주장이야. 그러면서 마치 홍준표 측이 위법 행위를 한 것처럼 폭로하고 헛소리하는 명태균 즉각 구속해라. 이제 와가지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알아서 다 판단이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투명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오세훈 시장. 4번이나 와서 울었단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나중에 팩트체크 나온 거 보면 울진 않았다. 즙을 짜더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침묵하다가 가소롭다. 저런 설정 자체가 넌센스다. 그러면서 막 구구절절 막 떠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막 불지르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마찬가지 얘기를 하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받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아니 그래서 오세훈 시장 본인은 명태균 씨의 그 과거에 만행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앞서 보셨듯이 뻔히 알았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입 싹 닫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철저히 굽신거려 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가 어째요? 이러니까 저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신인규 변호사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겠습니까? 이게 물론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그때부터 알고 쓴 건 아니었지만 지금 저들은 진짜 종말을 맞이할 상황인 겁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인 게 뭡니까? 4번이나 울었다. 뭐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즙을 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지금 자칭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랑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짝짝꿍을 했냐? 이런 식으로 가소롭다고 지금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막 부랴부랴 선을 그으려고 하니까 진짜 자신 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으로 지금 똥줄 타겠습니까? 지금 김재원 씨가 이제 버튼 누르니까 극히 일부 내용만 지금 공개를 해서 오빠 발언으로 대통령실도 난리가 나가지고 신속하게 부랴부랴 불 끄려고 막 등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내용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들은 막 빨리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압수당하고 빨리 그냥 입을 틀어 막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 마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도 결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한남동 7인방, 뭐 7간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7명의 뭐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뭐 전직 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막 지금 커뮤니티상에서도 실제로 막 실명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친한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제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비선 조직 따위는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실이 무슨 말을 한들 과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최종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왜 선배가 연락을 하면 대통령도 그 김건희 그 얘기할 처지가 아니라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건지, 왜 김건희 씨 중심으로 대통령실에 화보가 올라오고 비공개라 그러면서 비공개의 공개라는 희한한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이상한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건지, 이 퍼즐이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하면 다 맞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한동훈 씨도 지금 김건희 라인을 계속 언급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절을 하고 독대는 다음 주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대통령실이 거부를 했는데 다 같이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공적 지위 없는 분 얘기하면서 마치 원래부터 국민 눈높이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결국에는 여당 내에서도 친윤계에 대한 그 비판, 결국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궁극적으로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김건희 씨가 저 끝판왕으로 있었고 그 성역을 무너뜨리자는 데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주목해서 볼 포인트인데, 여기서 또 권성동 씨가 등판을 해가지고 한남동 7인에 야 그럼 나도 도곡동 7인에 건드려볼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흔한 프레임질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남동 7인에 대해서 이 리스트들을 지금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공개가 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거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는가 납득이 갑니다. 근데 도곡동 7인회가 도대체 뭘까? 어디서 갑자기 무슨 운석 떨어지듯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실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건 없어. 무슨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 당대표 음해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아주 저질스러운 싸움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권성동 씨가 이제 등판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때는 앞장섰지만 지금 나 권성동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면은 나 아직 할 거 많은데 라는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철저하게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 측에 서가지고 저런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도곡동 7인의 정체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저런 언론에다가 물타기용으로 한남동 7인회가 나오면 도곡동 7인회 vs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씨를 건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차별화를 하면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만약에 선거에서 이제 처참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부산 금정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부산 금정은 쉽지 않습니다. 8번 중에 7번이 국힘당이 가져간 지역이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 오차범위내 경합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금정 우리 민주진영 지지자분들이 다 같이 나가서 투표만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의 분열은 진짜 뭐 말할 것도 없이 빠르게 시작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무슨 MZ세대의 보수 유튜버들이 한동훈의 퇴출의 시동을 걸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뭐 무슨 막 채널들이 있는데 막 신의 한 수 얘기가 나오고 아무튼 뭐 한동훈을 저렇게 민주당으로 꺼지라 그러면서 보수의 절망, 좌파의 희망이라 그러면서 저기도 지금 막 FXXX 오프까지 막 쓰면서 근데 이게 막 젊은 MZ 어쩌고 하는데 나오신 분들 보면 이게 이 젊은 분들이 맞나요? 이게 제목을 저렇게 젊은 보수들이 저렇게 나왔다고 해도 되는 건가,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뭐 상대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에 우리 지금 뭐 60대, 70대 어르신 분들도 지역에 가면은 항상 그 막내 취급 당하고, 애송이 취급한다고 하잖아요. 왜 나이가 이제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젊은 보수들도 지금 한동안 저렇게 꺼지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남아서 막 대통령실 입장 막 대변하고 김건희 씨 열심히 성역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보면 우리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런 이해관계,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히림, 도이치모터스 이런 데에 막 국방부, 법무부 출신 사람들이 19명이 죄취업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지금 열심히 국감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수심이 없이 김건희 도이치도 조용히 털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김건희 라인 얘기 나오면서 막 한동훈도 갑자기 김건희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검찰도 결국에는 지금 또 이 시류에 따라서 움직일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면 된다. 결국에는 여기에 최종적으로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검사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을 넘긴다 하더라도 결국에 김건희 씨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김건희 씨의 끝까지 지켜주려고 나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고요. 어제 채널A에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죠.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층에 영부인 집무실을 설치했다. 지금 막 제2부속실 얘기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건 애초부터 듣지도 않고 결국에는 저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같은 층에다가 떡하니 집무실을 막 차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게 얼마나 막장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민낯인데 보안사를 계승한다는 방첩사령부 전두환 노태우 사진까지 다시 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금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이 안보지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과거 기무사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세월호 뒷조사, 유가족 뒷조사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끊고 가자. 그래서 재창설한 게 안보지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문제를 끊고 새로운 보안과 방첩 수사부대로 가자 해서 이걸 창설했는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걸 또다시 그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그 뿌리를 어디로 삼냐? 전두환 노태우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건 대놓고 국민들하고 붙어보자는 거죠.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도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란과 군사 반란죄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저 역사적 죄인이라 불리는 인간들의 사진을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다시 거냐. 이거는 대놓고 국민들이랑 싸우자는 거예요. 전두환을 저렇게 옹호하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결국에 윤석열이 지금 뿌리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뭐냐?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여기로 가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윤석열 정부를 겪기 전에 이 스토리를 그대로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욕 엄청나게 먹었을 거예요. 해도 너무 뻥튀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믿기겠지만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어떤 소식이 전해졌었습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가지고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드디어 우리가 노벨 문학상 특히 요게 주목을 받았던 게 5.18, 4.3 요게 또 지금 해외에서도 막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그 BTS 멤버들도 언급해가지고
전 세계 아미들까지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상황에 정작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인간은 이승만을 찬양하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사진이 막 방첩사 걸린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한강 작가는 지금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100만을 넘어서 이제 200만, 300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심지어 그 한강 작가한테 열등감이 가득 차서 그런 건지 이때를 틈타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열심히 알리려던 이 김규나 씨가 또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던데 조카한테 절연당했다. 왜 절연당했냐. 지금 막 어그로 끌다가 당신을 고모라고 불렀던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다. 요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김규나라는 인간한테 받은 용돈을 다 계산해가지고 5.18 4.3단체에 기부하겠다. 뭐 요런 얘기를 지금 본인 스스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굳이 또 저렇게 58, 43 막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뭔 빌드업을 하나 보니까 결국에는 내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로 이어갑니다. 지금 조전혁 같은 사람을 지금 뽑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야 이거는 한치 물러설 수도 없는 이건 무슨 뭐 대화와 타협과 협치와 지금 이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저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발표하는 그 날 김성애 의원이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버럭하게 만든 5.18 북한 개입 타령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그 시점에 저런 헛소리를 떠들고 있으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저 인간이 뭐라고 노동부 장관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란 얘기를 당당하게 떠들고 박지양 이런 인간이 또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국민은 1940년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 저런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곳곳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들을 당당하게 떠들어대고 있고 심지어 그런 인간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더 이상 타협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거의 이 세계 간의 전쟁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님도 미친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까지 지금 하실 정도로 상황이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윤석열의 신 블랙리스트를 파헤치겠다. 실제로 이번에 뭐 한강 작가님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 황동혁 감독 등등 이명박근혜 블랙리스트로 올랐던 분들이 정작 문화계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때의 주역들, 그 주범들, 유인촌, 용호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출세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또 지금 현재 어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문화계를 탄압하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원은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로 우리 문화 강국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예산 그 지원 끊고 간섭만 하면서 검열, 규제, 탄압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시대가 역행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만행들이 당장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제들도 많죠. 이게 막 5년, 10년, 15년 뒤에 드러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의 과거 국정원 만행을 계속 언급하는 게 그때 뿌려놨던 씨앗들이 지금 자라나가지고 그 혐오와 분열의 씨앗을 그대로 덥석 물고 신나게 자기 정치를 했던 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이준석식 정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지지율이 막 10%대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곳곳에 그냥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 심고 막 북한 자극하고 러시아 자극하고 중국 자극하고 미국 일본에 넙죽 엎드리면서 한국이 오히려 더 앞장서가지고 외교적 리스크는 다 막고 경제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지경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2차 심판의 날이 하루 남았다. 그래서 내일 있는 그 재보궐선거 부산, 전남, 영광, 곡성 그리고 인천, 강화 우리 주민분들이 제발 한 명,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명이 나가면은 이 투표를 승리로 이끌고 결국 이게 저들의 그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거리로 나갈 수 있게 주위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민주당 당당한 이 후보님들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우리 후보님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그 투표를 하고 왔는데
그 제가 3층에 사는데 1층에서 오시는 막 그 어르신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들어설 때부터 막 1층부터 잔뜩 화가 나셔가지고 막 좌파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지금 막 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그 주위에 서울시 교육감도 왜 중요한가? 지금 임태희 같은 경기 교육감이 한강 작가의 그 책 채식주의자 막 폐기시키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교육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막 친일 유라이트 세력들이 곳곳에 득세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가고 있다.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망쳐가고 오히려 이승만, 전두환, 뭐 노태우 이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일 재보궐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이례적으로 또 신속하게 반응을 한 것 자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자꾸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1년 5월 15일에 본인이 당당하게 생방에서 떠들었던 거 이걸 두고 지금 뭐 나경원 씨가 이준석 파해법을 찾아가지고 본격적으로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말장난으로 넘기면서 무슨 민주계열 유튜브 타령할 게 아니라 이것도 그래서 그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성상납 의혹 때도 고민정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아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튀었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나오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성액관 성상납 핵심 관계자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씨도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또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